채만식의 논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채만식 작품은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보시면 해학적이고 풍자적이다. 이게 채만식 특유의 특징입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채만식 작품에서 꼭 나오는 것들이에요. 해학적이고 풍자적인데 발음이 이래. 그런데 판소리적 문체 제가 써놨죠. 이게 판소리적 문체라는 게 판소리는 1인극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혼자서 이야기를 다 들려주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투가 되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네. 자, 이때 춘향이가 이렇게 했단 말이지. 자, 이걸 보면 뭐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그래서 말을 들려주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채만식 특유의 그런 들려주는 형식, 판소리적 문체 특징이 있습니다. 이걸 좀 알아두시고요. 뒤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 내용을 볼게요. 앞부분의 줄거리. 구한말 부지런한 농군이었던 한덕문의 아버지, 일단 한덕문이 주인공인데 한덕문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0서마지기와 7마지기의 두 자리 논을 장만한다. 그러나 고을 원님은 사또죠. 그 고을을 다스리는 사람. 한덕문의 아버지에게 동학잔당에 가담하였다는 누명을 씌우고 옥에서 풀어준다는 조건을 내세워 10서마지기의 논을 빼앗는다. 자, 이건 구한말, 구한말이라는 건 조선말을 뜻해요. 조선말 부패했던 관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것은 역시 이제 비판의 대상입니다. 네. 그래서 그 구한말의 관리들이 억울하게 이렇게 재산을 빼앗는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여기는 뭐 열서마지기를 빼앗았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 막 부자들 있잖아요. 네, 마을에 진짜 부자들, 그런 부자들 아들들을 막 잡아 가둬가지고 이거 안 바치면 아들 없애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아니면 뭐 장을 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빼앗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실제 그 당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 보시면 이후 경술련이 되자 이제 한일합방이죠. 일본은 조선의 국권을 침탈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라 망한 것을 원통이 여길 때 한생원은 그깟 놈의 나라 시연이 잘 망했지 하였다. 자, 보시면 반민족주의자라 그래요. 제가 즐겨 쓰는 말인데 반민족주의자가 뭐냐면 개인의 이익이 민족의 이익보다 우선시되는 인물이에요. 이걸 반민족주의자 또는 반민족적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시 비판의 대상이에요. 근데 얘가 왜 이러는지는 우리가 알 것 같긴 해요. 그쵸?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잖아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이 전재산 모아놨는데 그거 나라에 억울하게 뺏겼다고 생각해봐요. 장난 아닐걸요? 그 억울함이? 우린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의 억울함이란 말이야. 근데 그걸 당했으니까 이렇게 반응할 수 있겠죠. 그죠?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뭐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개인의 이익이 민족의 이익보다 우선시 된다면 이것은 한편으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채만식은 다 까요. 다 깝니다. 나라도 까고요. 한생원도 까는 거죠. 한덕문 맞죠? 한덕문도 까는 거죠. 다 비판의 대상이에요. 하였다. 한생원 같은 사람으로는 나라란 백성에게 고통이지 하나도 고마운 것이 아니었다. 또 꼭 있어야 할 요긴한 것도 아니었다. 요긴하다, 중요하다. 혹시 모르시면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런 나라라는 것을 도로 찾았다고 해서 선법, 감격이 일지 아니한 것도 일변 의당한 노릇이라 할 것이다. 당연한, 뭐 한편으로는 이런 뜻이에요. 일변, 한편으로는 당연한 노릇이라 할 것이었다. 그 다음 보시면 논 20마지기에서 10서마지기를 빼앗기고 나니 원통한 것도 원통한 것이지만 앞으로 일이 딱 하였다. 논이나 겨우 7마지기를 가지고는 어림도 없었다. 먹고 살 수가 없다는 얘기죠. 할 일 없이, 어쩔 수 없이 란 뜻이에요. 남의 세토를 얻어 남의 땅을 얻어서 그 보충을 하여야 했다. 자, 그래서 소장농이 된 것이죠. 그러나 남의 세토는 도지를 물어야 하는 것이라. 도지는 땅 빌린 값이요. 힘은 내 눈을 지을 때와 마찬가지로 들면서도 가을에 가서 차지를 하기는 절반이 못 되는 것이었었다. 이것도 이제 소장농들이 도지를 물고 나면 반 이상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좀 부당하죠. 너무 많이 걷는 것이죠. 그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남의 세토를 소작하지 않을 수도 없었다. 왜요?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밖에 없어요. 이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농사짓는 일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땅이 없으니까 남의 땅을 빌어서 짓지 않을 수도 없었던 것이죠. 이리하여 한생원네는 나라 명색이 망하지 않고 내 나라로 있을 때부터 가난한 소작농이었다. 경술련 나라가 망하고 36년 동안, 자 이거 보면 제가 밑에 써놨는데 해방 이후에 쓰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소설이 이런 얘기예요. 이 소설이 해방 이후에 쓰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해방이 됐으니까 36년이 지나면 끝난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해방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해방 후에 쓰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일본의 다스림 밑에서도 같은 가난한 소작농이었다. 그리고 속담에 남의 불의 개잡기로, 자 이건 뭐예요? 남의 불에, 그러니까 개를 잡는데 남의 덕으로 잡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남의 덕으로 개를 잡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해방이 남의 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뭐 이렇게 약간 좀 부정적으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약간 까내리는 식으로 한덕문은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왜? 마음에 안 드니까요. 남의 불의 개잡기로 남의 덕에 나라를 도로찾기는 했다지만 물론 뭐 온전히 우리 민족의 힘으로 차지한 건 아니긴 하죠. 그쵸?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민족이 노력을 하지 않은 건 또 아닙니다. 네. 어쨌든 남의 불의 개잡기로 남의 덕에 나라를 찾긴 했지만 한국 말년의 나라만을 여겨. 이 한국 말년은 구한말, 그 조선을 뜻해요. 그러니까 조선만을 생각하여 그 나라가 오죽할 리 없고, 그러니까 이제 나라를 되찾긴 했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일 거예요. 한국 말년의 나라, 그 조선 때 그 나라일 거 아니야. 내 땅 뺏어갔던 그 나라. 물론 이제 우리 아버지 땅이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나라일 것이니까 뭐 되찾으면 뭐 하냐는 거죠. 다 쓸데없다. 여전히 남의 세토나 지어먹는 가난한 소작농이기는 일반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한생원은 생각하던 것이었다. 그래서 나라를 되찾았지만 별로 뭐 기쁘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 나라 뭐 거지 같은 나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일본이 항복을 하던 바로 전에 3, 4년에 공출이야 징용이 하면서 벼랑간 군색함과 불안이 생겼던 것이지, 그 밖에는 나라가 망하여 없어지고서 일본의 속국 백성으로 사는 것이 경술련 이전 나라가 있어가지고 조선 백성으로 살 적보다 별량 못할 것이 한생원에게는 없었다. 자,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좀 힘들었단 얘기예요. 일본이 항복을 하던 바로 전 3, 4년, 그러니까 뭐 1942년 정도, 그때는 뭐 공출을 한다, 징용을 한다면서 갑자기 힘들게 했는데 그 전에는 별다를 걸 몰랐다. 뭐 이런 말이죠. 그 다음 보시면 여전히 남의 세토를 지어 절반 이상이나 도지를 물고 그 나머지를 천신하는 가난한 소작이니요, 순사나 일이나 면석이들의 교만과 압박보다 못할 것도 없거니와 더할 것도 없었다. 독립이 된 이 앞으로도 그것이 천지개벽이 아닌 이상 가난한 농투성이가 느닷없이 부자 장자 될 이치가 없는 것이요, 원, 아전, 토반이나 일본놈 대신에 만만하고 가난한 농투성이를 핍박하는 권세 있는 양반들이 생겨날 것이요 할 것임에 빼앗겼던 나라를 도로 찾아 다시금 조선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조금도 신통하거나 반가울 것이 없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라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이 사람은. 그쵸? 뭐 하는 거 보면 신뢰가 없을 만도 합니다만. 네. 그래서 국가가 주인이 바뀌어도, 다스리는 사람들이 바뀌어도 결국은 가난하고 완만한 농사꾼에게 핍박과 억압이 가해질 것은 뻔하다. 뭐 이런 이야기죠. 원과 토반과 아전, 이건 이제 구한말 조선시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과 토반과 아전이 있어 토색질이나 하고 붙잡아 때리기나 하고 교만이나 비우고 하되 세금이죠. 국가의 이름으로 꼬박꼬박 받아가면서 백성은 죽어야 모른 채를 하고 하는 나라의 백성으로도 살아보았다. 이건 이제 조선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일제입니다. 천하에 오랑캐 애비와 자식이 맞담배질을 하고 남매간에 혼인을 하고 뱀을 먹고 하는 외인들이 저희가 주인이랍시고서 교만을 부리고 순사와 헌병은 칼바람에 조선 사람을 개돼지 대접을 하고 공출을 내라 징용을 나가라 야미를 하지 마라 하면서 복가되고, 또 일본이 우리나라다, 나는 일본 백성이다, 이런 도무지 그럴 마음이 우러나지를 않는 억지 춘향이 노릇을 시키고 하는 나라의 백성으로도 살아보았다. 이건 일제강점기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내가 조선도 살아보았고 일제강점기도 살아보았다, 이런 얘기죠. 결국 그러고 보니 나라라고 하는 것은 내 나라였건 남의 나라였건 있어봤자 백성에게 고통이나 주는 것이지 유익하고 고마울 것은 조금도 없는 물건이었다. 자, 이게 한덕문의 국가관입니다. 나와있죠? 한덕문의 국가관. 국가는 이런 거야 라는 생각이죠. 따라서 앞으로는 새 나라는 말고 더한 것이라도 있어서 욕이 날 것도 필요한 거
없어서 아쉬울 것도 없을 일이었다. 자, 줄거리를 볼게요. 중략 부분의 줄거리. 한덕무는 일곱마지기의 논으로는 살림이 어려운 데다가 술과 노름까지 좋아하는 탓에 많은 빚을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인물 자체도 좀 부정적인 인물이에요. 그죠? 술과 노름하는 인물이니까. 이에 시세의 갑절로 논을 산다는 일본인 길천이에게 남은 논을 팝니다. 요게 이제 그 당시에 자, 이거 좀 써둘게요. 높은 시세로 땅을 모두 사버립니다. 일본인, 이게 이제 일본인인데, 그러면 조선 사람들은 저절로 소장농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밖에 없었어. 이게 좀 뭐랄까, 이때 일본이 높은 시세로 땅을 살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뭐 2배, 3배 막 이렇게 사거든요. 바로 일본 정부의 계략입니다. 계략. 네. 그래서 일본 정부가 일본인에게 돈을 밀어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내지인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인들을 조선으로 이주시키는 계획이에요. 그래서 돈을 주고 니네가 조선에 와서 살면 지주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홍보를 해가지고 일본 사람들을 조선으로 이주를 시켰던 거예요. 왜? 내선일체를 이루기 위해서. 내선일체 뭔지 아시나요? 일본과 조선을 하나의 나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러려면 일본인들이 조선에 와서 많이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꿰어가지고 조선으로 이주를 시키고 걔네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돈을 줘서 야, 너네가 이걸로 높은 시세로 땅 다 사버려라. 그러면 넌 지주가 될 수 있어. 뭐 이런 거죠. 그래가지고 그 동네의 땅을 다 사요. 높은 시세로. 어차피 지 돈 아니니까. 지가 번 것도 아니고 그냥 정부에서 준 거죠. 그런 식으로 일본인을 지주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면 조선인은 소장농이 될 수밖에 없고, 거기에 이제 한덕문이 넘어간 거죠. 요거를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 이 소설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소설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소설에도 이게 많이 나와요. 이런 배경, 요 배경을 알아두셔야 된다. 이게 지금 요겁니다. 짠. 자, 한덕문은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 새 논을 살 생각이었지만 이미 땅 시세가 높아져 있었어요. 왜? 길천이가 온 곳에 가가지고 땅을 다 그 가격에 산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반년 만에 남은 돈마저 날려버립니다. 35년이 지난 후 한덕문은 일본이 항복하고 일본 사람들이 토지와 재산을 버리고 쫓겨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일본인 길천이에게 팔았던 땅이 다시 자기 것이 되리라는 기대감에 들뜹니다. 근데 얘도 좀 정신이 제정신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팔았잖아요. 그죠? 자기 땅을 판 거잖아. 돈 받고 팔았잖아. 뭐 그냥 뺏긴 것도 아니고. 만약에 얘가 일본인한테 그냥 뺏긴 거면 뭐 이 땅을 나라가 찾아줘야 된다. 이건 맞는 얘기지만 뺏긴 것도 아니고 돈 받고 판 건데 이게 다시 자기 거가 될 거라고 이제 기대감을 갖는다는 게 좀 웃긴 거죠. 그래서 이치에 맞지 않는 생각이고, 자, 비판의 대상입니다. 보시면 말은 혀꼬부라진 소리로 몸은 위태로이 비틀거리며 술 마셨죠? 한생원은 지팡이를 휘젓고 밖으로 나갑니다. 나가다가 동네 젊은 사람과 마주치게 되는데, 아, 한생원 웬일이세요? 논 보러 간다. 논. 너도 이 녀석 한덕문이 길천이한테 돈 팔아먹던 때 났구나. 그런 소리 덜어 했었지. 자, 이거 뭐냐면 한덕문이 길천이한테 논을 팔았잖아요. 여기서 동네 사람들이, 그 친구들이 왜 논을 파냐고 걱정을 해줘요. 논을 팔면 어떡하려고 그래? 뭐 이러니까 한덕문이 이제 이미 팔았는데 아차 싶었던 거예요. 왜? 자기 생각에는 새 논을 살 생각이었는데 못 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아차 싶었는데 주변에서 어이구 멍청아 논을 팔면 어떡해?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한덕문이 아이고 걱정 마. 그 일본 놈들 쫓겨가면 다 어차피 다시 내 거 될 거야 뭐. 이렇게 이제 허세를 부리고 다녔어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그 허세를 허세라고 꿰뚫어 보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았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말을 하면서 놀린 거예요. 그러니까 헛소리를 하면 허이고 한덕문 길천이한테 논 파는 소리하고 앉았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약간 유행어처럼 됐던 거야. 그런 게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중략 부분에 줄거리는 안 나와 있는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잖아. 한덕문이 머지않아 일본이 망해 자기 나라로 쫓겨가면 그 논이 도로 자기 소유에 될 것이라고 논을 팔았다고 한 데에서 유래한 말이에요.
그래서 엉뚱한 계획을 세우거나 허랑한 말을 일을 해놓고 성공을 자신하는 사람이 있을 때 사용하는 속담처럼 된 말이다. 됐죠? 네,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 소리 덜어했었지. 인제도 그런 소리가 나올까? 자,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일본 놈들이 쫓겨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에이구, 저 일본 놈들이 쫓겨간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한덕문은 막 두고 봐, 누구 말이 맞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허세를 부렸거든요. 사실 다 허세였어요. 근데 진짜로 이제 쫓겨간 거야. 그러니까 한덕문이 신난 거지. 봤냐? 봤어? 쫓겨갔잖아. 니네 뭐 한덕문이 길천에 돈 팔아먹던데 난네 이러면서 나 놀렸지?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지금. 에? 인제 또 해봐라 그런 소리. 내 말이 딱 맞았지. 뭐 이런 얘기죠. 취하셨군요. 나 외상술 먹었지. 논 찾으니까 또 팔아서 술값 갚으면 고만이지. 그럼 한 35해 만에 또 내 것 되겠지. 미친놈이네. 그러지만 인제는 안 팔지 안 팔아. 우리 용길이 놈 물려줘야지. 참 용길이 요새 있죠? 있지. 뭐 길천이한테 팔아먹었을까? 저 읍내 사는 영남이가 산판 하나를 사서 벌목을 하는데 이 동네 사람들한테 와서 남구는 나무예요. 이게 남구가 있군요. 여러분 이거 고전 문법 배우시는 분들은 이거 나와요. 그 기억 곡용 체언이라고. 아무튼 남구 비워주고, 그러니까 나무를 베어주고 그 대신 우죽 가져가라고 하니까 이제 일할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네? 일할 사람을. 산에 있는 이제 논을 하나 사가지고 벌목을 한다. 네? 산을 사서 벌목을 하는데 나무를 베어주고 뭐 이제 그 지엽, 낙엽이겠죠. 낙엽 가지 이런 거 가져가라고 하니까 용길이 며칠 보내서 뗄나무나 좀 장만하시죠. 그래서 이제 일할 사람을 찾고 있어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용길이에게 일자리를 알아봐 주고 있어요. 물론 뭐 이제 금방 끝나는 거긴 하지만 그걸 누가 논을 도로 찾았는데 논만 찾으면 뗄나무는 없어도 사시나요? 뗄나무 있어야 되니까 어차피 뗄나무 있어야 되니까 장만해라. 어차피 이 김에 이거는 이제 그걸 누가 해? 그걸 왜 해? 이런 얘기예요. 논을 도로 찾았는데 그걸 왜 해 내가? 뭐 이런 얘기죠. 그랬더니 논만 찾으면 뗄나무는 없어도 사시나요? 뗄나무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얘기고 그랬더니 논이 없어도 35나 살았다. 뭐 뗄나무 없으면 못 살까봐? 뭐 이런 말이고. 참 그러지 마시고 며칠 보내세요. 어서 다 베어버려야 할 텐데 도무지 사람을 못 구해 그러니. 그러니까 이제 요 산에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를 베고 싶은 거죠. 영남이는 이제 논밭으로 쓰려고. 그래서 베어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서 못 베고 있다. 이런 얘기죠. 절들어 부디 그렇게 하도록 서둘러 달라고 영남이가 여만간 부탁을 해야죠. 바로 동네에서 가깝겠다. 전화르기 수월하고 쉽고. 요위 가재골에 있는 길천농장 맷갓이래요. 와, 길천농장 맷갓이니까 누가 가지고 있던 거겠어요? 길천이가 가지고 있던 거겠죠? 뭐? 한생호는 벼랑간 정신이 번쩍 나며 되어든다. 가재골에 있는 길천농장 맷갓이라고? 네, 내라니. 그 맷갓이 가만히 있자. 아니 그 맷갓이 네 맷갓이길래? 길천농장 맷갓 아니에요? 그걸 영남이가 일본 사람들이 이번에 거들나는 바람에 도망가는 바람에 농장 살림 감독하던 강서방한테 샀대요. 자, 지금 여러분 여기까지 읽으면 뭔가 지금 잘못돼 가고 있다는 걸 아시겠죠? 얘가 지금 놀라는 이유가 뭘까요? 에? 왜 이렇게 놀랄까요? 이게 바로 뭐예요? 한생원이 팔았던 그 논인 거죠. 그 땅인 거야. 이런 도적놈들, 이런 천하의 불안당놈들. 그래, 지금도 벌목을 하고 있더냐? 오늘부터 시작했다나 봐요. 이런 천하 날불안당 놈들이. 한생원은 천방지축으로 가재골을 향하여 비틀걸음을 친다. 자, 이거 아시겠죠? 이제 왜 이러시는지. 여기 있다. 요거예요. 요거 때문입니다. 요거 때문이에요. 아니, 얘는 뭘 믿고 그게 자기 땅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 그래서 갑니다. 그 다음 보시면 소나무는 잘 자라지 않고 개간하여 밭을 만들자 하니 힘이 붙이고 하여 이름만 맷갓이지 있으나마나한 맷갓 한 자리가 있었다. 한 3,000평 될까 말까. 그다지 크지도 못한 것이었었다. 큰데 3,000평이면 그러니까 논으로 치면은 그렇게 안 크다는 이야기인 것 같죠. 산으로 논으로 치면. 그 다음 보시면 이 맷갓을 한생원은 길천이에게다 논을 팔던 이듬해인지 그 이듬해인지 돈은 아쉽고 한 판에 또한 어수룩히 비싼 값으로 팔아 넘겼었다. 그러니까 한생원이 판 거네요. 그죠? 길천은 그 맷갓에다 낙엽송을 심어 30여 년이 지난 지금 와서는 아주 헌당한 살림이 되었었다.
늙은이의 총기요 논을 도로 찾게 되었다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 깜빡 맷갓 생각은 미처 아직 못하였던 모양이었다. 아, 논이 아니라 이건 맷갓을 판 거군요. 맷갓인데 그 맷갓도 내 것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넘어갔다고 하니까 이제 화가 났어요. 자, 넘어갑니다. 어쩌고 저쩌고. 이놈, 이 불안당 놈들, 이 맷갓 벌목한다는 놈이 어떤 놈이냐? 화를 내고 있죠. 비틀거리며 고함을 치고 쫓아오는 한생원의 사람들은 영문을 몰라 일하던 손을 멈추고 뻔히 바라다 보았다. 이놈 너로구나! 한생원은 영남이라는 읍내 사람 벌목 주인 앞으로 달려들며 한 대 갈길 듯이 지팡이를 둘러맨다. 다행이네요. 때리진 않았네, 그죠? 명색이 읍사람이라서 촌 농투성이에게 무단히 해거를 당하며 공수하거나 늙은이 대접을 하려고는 않는다. 자, 여기서 보시면 늙은이 대접, 그러니까 이제 명색이 읍사람이라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요새는 읍내 이러면 되게 시골 느낌이죠. 근데 이때는 읍사람이라고 하면 시골이 아닌 느낌이에요. 네? 시골이 아닌 느낌. 그러니까 촌사람이 아니라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촌사람이면 나이 많은 사람한테는 무조건 공경한단 말이에요. 그런 유교적인 가치관이 아직 있기 때문에. 근데 얘는 읍사람이에요. 그래서 촌 농투성에게 무단히 어떤 해코지를 당하면서 공손하게 하거나 늙은이 대접을 하려고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손하지 않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촌 사람이 아니라서 나이 많다고 무조건 공손하지는 않다. 이런 뜻이에요. 됐죠? 아니 이 늙은이가 환장을 했나? 왜 그러는 거야? 왜? 이렇게 이제 화를 내는 거죠. 싸움이다. 이놈아. 무슨 상관이요? 어째 이놈아 상관이 없냐? 니 맷가시길래 내 맷가시다 한덩구리 맷가시다 이놈아. 내 별걸 다 보네. 괜시리 술 드셨으면 고의 삭히진 않고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요즘 말로는 취했으면 곱게 취해 뭐 이런 말이죠. 나이나 먹은 것이 왜 남일하는 데 와서 이 행패야 행패가. 늙은이 다리뼈 떼고 부러지지 말란 법 있나? 아 이런 거 보시면 이 양반도 성격이 보통 아닙니다. 예. 공손하지 않 노인 공경 따위 없어요. 그 다음 보시면 오냐 이놈 날 죽여라. 너고 나고 죽자. 대체 내력을 말을 해요. 뭐 때문에 이 아련지 행패인지 내력을 말을 해요. 이유를 말해라. 이 맷갓이 그새까진 길천이 것이라도 예전까진 조선이 독립됐으니까 인전 내 것이란 말이야 이놈아. 자, 이게 이제 한덕문의 주장입니다. 그다음 조선이 독립이 됐는데 어째 길천이 맷갓이 한덕문이 것이 되는구? 길천인 1인들은 땅을 죄다 내놓고 가니까 그전 임자가 도를 차지하는 게 옳지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오 인혁이 당신이 이 맷갓을 전에 길천에게 팔았다. 그래서 그랬으니까 1인들이 땅을 다 내놓고 가니까 당신은 팔았던 땅을 공짜로 도로 차지하겠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그래서 그 개모 같은 소리 인전 앵간치 해두고 어서 없어져 버려요. 꺼지란 얘기죠. 난 버젓이 길천 농장 살림 관리인 강태식이한테 10%원 돈 2,000원 주고서 계약서 받고 샀어요. 강태식인 길천이가 해준 위임장 가지고 팔고 돈 내고 산 사람이 임자지 저 옛날 돈 받고 팔아먹은 사람이 임자일까? 자 여기 서술자의 개입이 있습니다. 요거 서술자의 개입이에요. 8.15 직후 낡은 법이 없어지고 새로운 법이 서기 전 혼란한 틈을 타서 이 속에 눈이 밝은 무리들이 일본인 농장이나 회사의 관리자와 부동이 되어가지고 1인의 재산을 부당 처분하여 배를 불린 일이 허다하였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누구예요? 이 속에 눈이 밝은 무리들이 누구야? 그 위에서 얘기한 강태식이죠. 강태식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산 사람은 잘못이 없어요. 판 놈이 문제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걸 팔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일본 놈들이 물러갔기 때문에 이 땅의 소유는 국가의 소유가 되는 게 맞죠. 근데 이것을 강태식이가 이제 일본인에게 위임을 받았다. 그러니 내 땅이다. 뭐 내가 이걸 팔 수 있다. 이래가지고 이제 팔고 돈을 자기가 챙긴 거예요. 그런 부당한 행위를 지금 작가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심판 사건, 이 삼판 사건도 그런 것의 하나였다. 그래서 서술자의 개입. 그다음 그 뒤 훨씬 지나 1인의 재산을 조선 사람에게 판다 이런 소문이 들렸다. 사실이라고 하면 한생원은 그 논 7마지기를 돈을 내고 사지 않고서는 도로 차지할 수가 없을 판이었다. 물론 한생원에게는 그런 재력이 없거니와
도대체 전해임자가 있는데 그것을 아무에게나 판다는 것이 한세원이 보기에는 불합리한 처사였다. 자, 그래서 구장한테 갑니다. 그래, 일본 놈들이 죄다 내놓고 가는 것을 백성들에게 돈을 내고 사라고 마련을 했다면서? 아마 자세히 모르겠어도 그렇게 되기가 쉬울 일이라고들 하더군요. 해방 후에 새로 난 구장의 대답이었다. 그런 놈의 법이 어디 있단 말인가? 그래, 누가 그렇게 말을 했는고? 나라에서 그랬을 테죠. 나라? 우리 조선 나라요. 나라가 다 무어 발라 비틀어진 거야. 나라 명색이 내게 뭘 해준 게 있길래 이번에 일본 놈들이 내놓고 가는 내 땅을 저희가 팔아먹으려고 들어. 그게 나라야? 일본의 재산이 우리 조선나라 재산이 되는 거야. 당연한 일이죠. 당연? 그렇죠. 자, 이제 여기서는 이제 구장의 생각. 이게 이제 구장의 생각이고, 이게 이제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한덕무는 이제 이기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사실 국가가 뭘 했죠? 한 게 없잖아. 그냥 일본 애들이 이걸 놓고 도망간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나라가 망하고 이런 경우가 이렇게 많지는 않아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딱 정해지는 않았겠지만, 일본 사람들이 도망간 이유는 사실 조선 사람들한테 맞아 죽을까봐 도망간 거죠. 그렇잖아요. 일단 위험하니까 좀 일본으로 가자, 이래서 갔겠죠. 근데 걔네가 만약에 버티고 서 있어서 그 땅이 내 땅이라고 주장을 했다면 이걸 과연 정부에서 이걸 빼앗을 수 있는 것인가, 뭐 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했을지는. 근데 어쨌든 다 도망을 갔고 그걸 이제 정부의 땅으로 귀속을 시켰는데, 그거를 이제 백성들에게 돈을 내고 팔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뭐냐면 정부가 돈이 없었어요. 정부가 돈이 없죠. 당연히 뭐 이제 세웠으니까 당연히 돈이 없죠. 세금도 뭐 없고 일본 애들이 남긴 돈도 없을 테니까. 그래서 돈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일인들의 땅을 팔아서 뭐라 그러지? 그 재정을 마련하기로 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땅을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은 누굴까요? 그 당시에 누가 돈이 있었을까? 이 땅을 살 수 있는 친일파들이죠. 친일파들이 땅을 샀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친일파가 척결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땅을 정부에서 사니까, 정부에서 땅을 샀으니 정부 사람하고 이제 얼굴을 텄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하고 이렇게 붙어가지고 나라 정책에도 관여하고 정치계에도 자연스럽게 나가고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돈이 없으니 그 돈 마련하려고 그 친일파들이랑 붙어 먹었던 거지. 물론 이제 아닌 사람도 있었겠지만 대부분이 친일파들이 땅을 샀고 그들의 재산이 여전히 이제 유효했던 거죠. 아무튼 그래서 이거는 정부에 대한 비판도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비 둘 다 까요. 한덕문도 까고 그 다음에 국가도 까고 다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가만둬두면 저절로 백성의 것이 될 걸. 나라 명색이 가만히 앉았다가 어디서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걸 뺏어서 팔아먹어. 그따위 행사가 어디 있다든가. 그러니까 사실 뭐 틀린 말도 아니에요. 나라가 한 건 없거든요. 우리 국민을 지켜준 것도 아니고 이제 막 세운 나라인 거거든. 누구 맘대로 지네가 세웠을까요? 그죠? 누구 허락받고 세웠을까? 누가 지네가 우리 민족의 대표라고 했을까요? 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세웠다. 한세원은 그 논이랑 맥갓이랑 길천이한테 돈을 받고 파셨으니까 임자로 말하면 길천이가 임자지 한세원인가요? 자, 한덕문의 논리의 허점을 지적하고 있죠. 사실 맞는 말이에요. 한덕문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웃긴 얘기긴 합니다. 암만 팔았어도 길천이가 내놓고 쪼개갔으니까 돈은 내 것이 돼야 옳지. 무슨 말이야 그걸? 무슨 탁에 나라가 뺏을 영으로 들어? 한세원한테 뺏는 게 아니라 길천이한테 뺏는 겁니다. 둘러다 대긴 잘 들어. 공동묘지 가보게나 핑계 없는 무덤 있던가? 속담이죠 이거는. 저 병신년에 원놈 김가가 우리 돈 12마지기 뺏을 때도 핑계는 다 있었더라네. 그러니까 핑계 대지 마라 뭐 이런 말이죠. 좌우간 아직 그렇게 지레 미리 염려를 걱정을 하실 게 아니라 기다리고 있으면 나라에서 다 억울치 않도록 처단을 하겠죠. 일 없네. 난 오늘부터 도로 나라 없는 백성이네. 제 길 36년도 나라 없이 살아왔을래더냐?
아니 글쎄 나라가 있으면 백성한테 뭘 좀 고마운 노릇을 해줘야 백성도 나라를 믿고 응? 나라에다 마음을 붙이고 살지. 독립이 됐다면서 고작 그래 백성이 차지할 땅 뺏어서 팔아먹는 게 나라 명색이야? 그러고는 털고 일어서며 독립됐다고 했을 때 내 만세 안 부르길 잘했지. 이 양반은 독립됐다고 했을 때 만세도 안 부르신 양반이에요. 네, 그래서 반민족적 태도가 드러납니다. 그죠? 그래서 둘 다 비판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정리를 해볼게요. 시점은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그래서 판소리적 문체를 사용하고 있다. 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풍자적 태도가 특징이에요. 풍자적 태도, 비판하는 태도라 그랬어요. 한덕문의 반민족적 태도를 비판하고 아전인수격 태도를 비판한다. 여러분, 이 아전인수는 제논의 물대기라는 뜻인데 이기적인 행동 이런 것도 아전인수라고 하지만 상황을 자기의 입맛에 맞게 자기한테 유리한 대로 해석하는 거 이것도 아전인수라고 합니다. 아전인수격 태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뭐가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길천이 땅을 놓고 갔으니까 이거는 이제 원래 주인한테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 이게 이제 아전인수격 태도라는 거죠. 그 다음에 국가의 무능함을 비판한다. 네, 그래서 둘 다 비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사실적 서술로 당시 사회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거는 이제 요거는 우리나라의 자영농들이 소작농으로 전락하는 과정 이런 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덕문이가 자영농이었죠. 자기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구한말에 빼앗기고 일제강점기 때 이제 속아가지고 팔아버렸죠. 뭐 이런 것들이 자영농이 어떻게 소작농으로 전락하게 되는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사실적 서술, 당시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에 서술자의 개입이 사용됐죠. 그래서 당시 사건에 대한 글쓴이의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